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TV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그 배당이라는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지난주에 주식 배당주들 소개해 드렸고, 또 그 전에 만들었던 뭐 중간 배당 주는 종목들, 또 배당을 주는 종목주, 그러니까 배당주들 중에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을 추려서 만들었던 그 영상까지 해서 지금 현재 3개를 이 목록에 올려놓고 이번에 지금 네 번째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매주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한두 개씩 영상을, 이제 배당 관련된 영상을 좀 만들어 올려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해에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지난해 그 결산 기준으로 해서, 그럼 어떤 종목들이 그 배당을 주고 얼마나 주고,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만 그 배당주들에 대해서 이제 좀 파악을 하는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3% 이상의 배당을 주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배당주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코스피가 156 종목, 156 종목이고요. 코스닥이 72 종목을 지금 찾았는데, 어, 아무래도 이 종목들이 그대로 올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난해 결산 이후에 아마 배당금이나 또는 배당률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테니까, 좀 나중에 공시 나오는 것들 보고 각 종목별로 좀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계셔야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배당을 이제 많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가 아니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배당을 줄 때 실제로 그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되느냐 하는 것들도 같이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오늘은 배당 수익률 3% 이상인 종목,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종목들을 추려 봤고요.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오늘 말씀드리는 이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배당금을 현재가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현재 주가에 따라서 배당률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이 주가의 등락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은 9월 11일자 종가 기준이 되겠네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그렇게 추산을 했고요. 또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주당 배당금을 주당 순이익 EPS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이익은 적은데 배당금을 많이 준다는 그런 얘기, 상대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배당 성향이 지난해에 비해서 만약에 많이 적어졌다고 하면 순이익이 늘었는데 배당금이 그대로인 경우겠죠. 그러면은 순이익이 늘었기 때문에 그 배당 성향에 맞춰서 지난해나 또는 최근 몇 년간의 배당 성향에 맞춰서 배당금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코스피부터 그 이 배당 수익률이 높은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그 보시면은 18.2% 하이골드 12호가 있는데요. 이 그 뭐 ETF라든가 이런 이렇게 주가 추종하는 그런 종목들은 빼고 제가 개별 종목들 위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고속이 배당 수익률 17.2%로 코스피에서, 뭐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장 수익률이, 배당률이 높은 그런 종목으로 선정이 됐고요. 이 동양고속 보면은 ROE도 27 가까이나 되고 PER이나 PBR이 굉장히 다 낮아서 사실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이렇게 그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은 배당을 주고 난 뒤에 우리가 흔히 배당락이라고 하는 그 주가의 하락이 좀 있는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또 주의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동전자가 11.8%고요. 두산이 9.9%, 대신증권이 9.5%, AJ네트워크스가 9.5%, 그리고 우리금융지주와 세아특수강, 유성기업이 다 8.3%고요. 기업은행이 8.2%, 현대중공업지주가 7.9%, 천일고속이 7.8%, DGB 금융지주가 7.6%. 자, 천일고속 같은 경우에 배당 수익률이 7.8%지만 배당 성향이 989%니까 거의 1000%에 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벌어들인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더 많이 배당을 준다는 것. 그러니까 배당을 주기 위해 벌어들인 돈에서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비용을 들여서 이제 배당을 주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주의하면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 또 하나는 이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또 지난해 배당금 기준으로 현재 주가를 나눈 거기 때문에 현재의 배당금을 이대로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새겨가면서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소개해드리면요. 하나금융지주, 아이마켓코리아, 쌍용양회, 동양생명, 금호산업이 각각 7.4%고요. 그리고 태경산업이 7.3%, 한라홀딩스가 7.2%, BNK 금융지주가 7.1%, 코리안리, 한전 KPS가 6.9%, SJM 홀딩스가 6.8%, 한국쉘석유가 6.7%고요. 메리츠화재, DB금융투자, DTR 오토모티브가 6.6%였습니다. 자, JS코퍼레이션과 신한지주, JB금융지주가 6.5% 배당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효성, 태림포장이 6.4%, 동부건설과 한전산업이 6.3%, 메리츠증권, 코리아오토글라스, 진양홀딩스가 6.2%, 그리고 교보증권과 현대차증권이 6%였습니다. 자, KB금융과 메리츠금융지주, 한국토지신탁, 한일시멘트, 부국증권이 5.9%, 그리고 KPX홀딩스와 대현, G2R이 5.8%였고요. GS 모두투어리츠가 5.7%였습니다. KTB투자증권, 삼성카드, 조선내화가 5.6%고요. SNT중공업, 아주캐피탈, 풍산홀딩스, 무림 PNP가 5.5%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GKL, 그리고 유화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포스코가 5.4%입니다. KPX 케미칼이 5.3%, 신영증권, KTNG, SNTC, 신라교역이 5.2%고요. 진양산업, 극동유화, 삼원강제, 오리온홀딩스, 경동도시가스, 포스코인터내셔널, 인천도시가스가 5.1%입니다. 그리고 동아타이어가 5%고요. 예스코홀딩스와 한국자산신탁, 애경유화가 4.9%고요. SJM과 한일홀딩스가 4.8%, KT, 대성에너지, DCM이 4.7%, 대덕, 삼호개발, 동성코퍼레이션이 4.6%입니다. 그리고 한세 예스24홀딩스, 그리고 삼성화재 두 종목이 4.5%고요. 텔코웨어,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두산밥켓이 4.4%입니다. 노루홀딩스, 대교, 제일기획, AK홀딩스, 기신전기, 강원랜드가 4.3%고요. 그리고 신도리코와 휴캠스가 4.2%, 현대상사, 한솔제지, SK텔레콤, 삼성생명, 화성산업, 한국철강, 한양증권이 4.1%고요. 조흥, 화천기공, 동방아그로, GS건설, 대창단조, 그린케미칼이 4%입니다. 자, 이제 3%대 종목들 소개해 드릴게요.
상신브레이크, 롯데푸드, 미래에셋생명, 현대해상, 삼천리가 3.9%고요. 신풍재지,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그리고 KTCS, 노르페인트, 한일현대시민트, 동성화학이 3.8%입니다. 그리고 효성화학, 한국금융지주, LF, 대한제당, LF까지가 3.7%고요. 그리고 대한제당, 삼위각기, KTIS가 3.6%입니다. 그리고 신세계건설, 삼양패키징, 비상교육, 고려아연, 퍼시스가 3.5%고요. 대원강업, 삼화왕관, 진양폴리, 제일연마, 이리치코크랩, 제주은행, LG유플러스, 미창석유까지가 3.4%입니다. 그리고 한국수출포장, S&T홀딩스, DB손해보험, DY, 롯데케미칼, SL, 도하엔지니어링, 우진 INS, 쿠쿠홀딩스가 3.3%고요. 한국공항, KSS해운, 세아홀딩스가 3.2%입니다. 그리고 NPC, 율촌화학, K탑리츠, 국도화학, 강남제비스코, 포스코강판, 롯데정밀화학, 삼양홀딩스가 3.1%고요. 그리고 코웨이, 현대제철, 대한제강, 세아베스틸, 금비, 삼영전자, SK가스까지가 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156종목이 3% 이상 코스피에서 배당을 주는 종목으로 검색이 됐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을 보면요. 삼양옵틱스가 10.7%로 가장 높네요. 그리고 UIL이 10.4%, 한국기업평가가 9.3%, CMS에듀 7.7%, 정상 JLS가 7.1%, 푸른저축은행이 6.8%, 에스텍이 6.6%, SAMT와 네오티스가 6.5%고요. 코엔텍이 5.9%,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5.8%, 한국컴퓨터가 5.6%, 일진파워와 STO가 5.4%, 그리고 플랜티넷과 오리콤이 5.2%고요. 레디캡 투어가 5.1%, GS홈쇼핑과 경남스틸이 5%, 한일네트워크스가 4.9%, 인포바인이 4.8%고 KCS와 PJ메탈도 4.8%입니다. 그리고 서호전기, 한국캐피탈, 금화 PSC가 4.7%, 코텍과 디지털대성이 4.6%, 서원인텍과 고려신용정보가 4.5%고 빅솔론, 케어젠, 창해에탄올, 진로발효, 청담러닝이 4.4%입니다. 그리고 KD케미 4.3%고 동원개발이 4.2%, 현대통신이 4.1%, 그리고 한양ENG,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히림, 삼현철강이 4%, 메가스터디와 하이로코리아가 3.9%, 아바코와 셀바이오텍이 3.8%고요. 와토스코리아, PS텍, 동양에스텍, KB오토시스가 3.7%입니다. 광진윈텍, KPF, 메가스터디 교육이 3.6%고요. 유진기업이 3.5%입니다. 원풍과 삼일기업공사, 상상인이 3.4%고요. 영풍정밀과 금강철강이 3.3%입니다. 그리고 토비스와 동국산업, 흥국, DIT가 3.2%고요. 이크레더블, 미래에셋벤처투자, 현우산업, 인지디스플레이, 참좋은여행이 3.1%고요. 대유AP, 파트론, 디스플레이텍, 골프존이 3%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닥은 72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3% 이상 배당률을 지난해에 배당을 줬던 종목을 현재 가격으로 나눴을 때 228종목이 검색이 됐고요. 이 배당 관련된 이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와 함께 안정적인 투자처로 주목받던 배당주 펀드에서 올 들어 2조 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 원 이상인 국내 267개 배당주 펀드에서 연초 이후 2조 2,873억 원의 투자금이 순유출됐다. 최근 3개월 사이에도 1조 4,325억 원, 6개월 동안에도 1조 9,894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런 이유는 낮은 수익률 때문이다. 국내 배당주 평균 수익률이 연초 이후에 마이너스 0.32%, 최근 3개월 봐도 4.7%다.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이 10.09, 10.01%에 비해서 한참 밑돈다. 배당주 펀드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한 바구니에 담은 펀드를 말하고 은행, 증권, 정유, 화학 종목이 대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배당주 펀드의 장점은 안정성과 장기 수익률의 우수성이다. 그러나 바이오, 언택트 등의 성장주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한 자릿수의 배당주 주가 수익률이 저조하게 느껴지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면서 여름 보너스라고 불리는 중간 배당을 하겠다는 기업이 줄어든 것도 자금 유출 요인으로 꼽힌다. 그래서 올해 중간 배당금이 2조 9,2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1% 줄었다. 특히 2017년부터 중간 배당을 줬던 SK이노베이션이나 대표적인 고배당 기업인 S오일이 1분기에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중간 배당을 포기했다. 그리고 지난해 2,630억 원과 947억 원을 배당했던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는 올해 반기 배당을 생략했고, 두산도 1분기 배당을 포기했고, 하나투어도 15년 만에 배당을 안 하기로 했다. 자, 이렇게 투자자들의 외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연말 결산 배당 기대와 중장기 관점에서는 배당주의 매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IBK의 연구원 이정빈 연구원이 언택트와 바이오가 대세인 시장이긴 한다. 그런데 성장주로 자금 흐름이 이동하면 가치주는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다면서 배당주에 대한 타이밍 전략은 배당 시즌 도래와 유동성 증가율이 감소할 때 또 가치주 로테이션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김민수 신한투자연구원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배당 지급이 감소하는 가운데 미국이나 유로존 등의 일부 국가는 배당 지급과 자사주 매입 제한까지 거론이 됐다. 다만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침체 이전 수준까지의 기업 이익 회복은 평균 8개 분기, 그러니까 2년이라는 거죠. 배당 회복은 평균 4개 분기가 소요됐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배당을 회복해 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지급이 빠르게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렇게 배당주가 1년 내내 1년 그 평균 수익률을 보면 수익이 별로 나지 않고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별로다. 그래서 배당주 펀드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이 배당주라는 게 그 중간 배당도 많이 포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엔 배당을 주던 종목들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또 배당주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간 건 맞는데 이제 겨울 시즌, 결산 배당 시즌이 다가올 때 되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 수익률이. 그리고 이제 배당주 펀드도 그렇지만 배당주에 직접 투자를 할 경우 이 배당 수익률까지 그리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그 기대 수익률까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9월 무렵 이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쌀쌀해질 때쯤 되면 이렇게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마련인데요. 제가 어쨌든 이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배당주들을 소개해드리는 고배당주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어 이제 네 번째 영상인데 이번 재생 목록에 이제 담기 시작한 이후에 이제 네 번째 영상인데 어 다음 주까지 이제 계속해서 매주 주말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의 영상을 계속 꾸준히 올려서 이 배당이라는 재생 목록에 계속 담아 나갈 예정이니까요. 그 배당주의 어떤 변동이 있다든가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 있거나 할 때 제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좀 그 궁금하신 배당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앞으로 자주 이용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배당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때그때 그 기대 심리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그 종목 해당 종목의 1년 실적에 따라서 또 기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중에서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은 회사들이 있었다면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지만 반대로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거나 뭐 주가 흐름이 괜찮게 가고 있거나 이런 종목들은 배당에 대한 기대를 높여도 또는 유지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그 배당이라는 것이 결국에 마음속으로 이 주가가 좀 잘 못 가거나 횡보하거나 그럴 때도 어느 정도 배당으로 메우면 되지 하는 그런 든든함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9월 정도 됐을 때 또는 뭐 한 10월 정도 됐을 때 9월 10월 이 무렵부터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좀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